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영상 끝까지 보세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제가 그 문제를 함께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신가요? 부엌에 서 있다가 갑자기 내가 뭐 가지러 왔지? 하고 잊은 적 있나요? 또는 밤마다 너무 피곤한데도 생각이 멈추지 않아 자정이 넘도록 뒤척인 적은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강남에 있는 제 작은 진료실에는 매일같이 50세에서 70세 사이의 한국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요. 하지만 사실 You came often is problem blocking often. 그건 혈관성 뇌노화의 첫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력 저하, 치매, 그리고 조용한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국립보건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27%가 이미 경도 인지장애 가벼운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5년 안에 치매로 진행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요.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나로 계속해서 방법만 올바르면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거예요. 기억력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음식이 그 잠든 기억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저는 지금도 수원의 배성호 73 어르신을 잊지 못합니다. 1월의 어느 추운 아침, 얼굴이 찬바람에 빨갛게 상기된 채 그분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선생, 요즘 자꾸 열쇠를 어디 뒀는지 까먹어요. 며칠 전엔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왜? 처음엔 가족들도 그저 은퇴하고 심심해서 그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그는 쉽게 화를 내고 식사도 불규칙해지고 밤에는 뒤척이다 새벽이 돼서야 잠이 들었고 아침이면 늘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혈압은 오르락내리락 했고요. 검사 결과 MRI에서 전두엽 부위의 미세 허혈성 병변과 가벼운 뇌실 확장이 보였습니다. 평균 혈압은 150, 95, 혈당 수치 HbA1c 6.9%,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기준치를 넘었죠. 모두 오랜 세월 동안의 짠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시장에 잠깐 나왔는데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길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날 저는 배 어르신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알츠하이머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내신다면 몇 년 안에 혼자 씻거나 옷 입기조차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단 12주면 그 손상 일부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와인과이 우리는 함께 12주 새로운 삶 프로그램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연 헤엄 한 꼬집을 탄 따뜻한 물 200ml 마시기. 19. 식사 때 소금 섭취 절반으로 줄이기. 집 근처 공원을 하루 25분 걷기. 단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마시기. 밤 10시 30분 전에 잠자리에 들기. 그리고 제가 당부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절대 혼자 끊지 마세요. 생활 습관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혈압은 128, 82, 혈당은 안정, 단기 기억력도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내랑 아침마다 산책하고 신문 기사도 읽고 나면 내용이 기억나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재밌어졌다고 해요. 뇌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뇌를 돌보기 시작하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뇌 속 미세혈류, 즉 작은 혈관들의 흐름을 되살린 결과일 뿐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뇌는 다시 숨을 쉽니다. 특히 기억의 중심인 헤마 히포캠퍼스가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을 때 기억력은 깨어납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연구에 따르면 주 150분의 중등도 운동과 염분 섭취
30% 감소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이 25-30% 줄고 기억 유지 능력은 20%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당신도 나이를 먹어도 기억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오늘부터 시작한다면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바쁘고 하루가 늘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아침에 단 10분만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올바른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달라집니다. 소금 일지만 줄여도 혈압이 1mHg 내려가고 그 작아 보이는 변화가 향후 몇 년간 뇌졸중 위험을 5% 낮춥니다. 또한 빠른 걸음 30분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약 20% 증가합니다. 그건 수십억 개의 뉴런에게 신선한 산소가 공급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배성호 어르신이 해낸 일을 다시 해보려 합니다. 뇌를 회복시키고 기억을 또렷하게 유지하며 뇌졸중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 이 시리즈 영상에서 저는 1000원으로 지키는 두뇌 건강 비밀을 모두 공개할 겁니다. 19 days. 저렴하지만 뇌 혈류를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 이신. 혈당을 안정시키는 한국형 아침 식사법. 아침 10분 습관으로 혈관을 깨우는 방법. 네스. 그리고 7일 실천 계획표. 단 일주일 만에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의학 근거에 기반하고 쉽고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밝은 미소는 뇌를 위한 최고의 운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방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뇌 건강은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두뇌를 깨우는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지금 바로 우리 함께 주방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곳이야말로 혈관과 기억력을 지키는 진짜 약국이니까요. 저는 신경내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서울에서 15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뇌는 시간 때문에 늙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 때문에 늙습니다. 아침마다 제 환자들 대부분은 하얀 식빵과 달달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기름진 것도 안 먹는데 왜 혈압이 높고 머리가 무거울까요? 그럴 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뇌는 기름만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과 설탕, 그 둘도 뇌의 가장 큰 적이에요. 사실 한국인이 섭취하는 소금의 70% 이상은 국, 찌개, 김치에서 나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2지 이상,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년간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뇌 속의 미세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혈관 안쪽 병내피이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며 MRI에는 하얀 반점백질 변화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뇌혈관 노화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성호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비법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맛만 보세요. 집에서 요리할 때는 김미영 아주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금 대신 양파, 무, 채소 육수로 깊은 맛을 내세요. 조금 싱겁게 느껴지면 희석한 사과 식초, 볶은 참깨, 생들기름 한 방울로 풍미를 더하세요. 3주 후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싱거웠는데요. 이젠 오히려 이게 더 맛있어요. 몸도 한결 가볍습니다. 리본캄산진, 그건 미각의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입니다. 단 2-3주만 소금 섭취를 줄여도 뇌와 혈관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바로잡은 습관은 지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가정이 아까워서 한 번 쓴 식용유를 다시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름은 2번만 튀겨도 그 속의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고 혈관 벽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새 기름은 꼭 필요한 요리에만, 그 외엔 굽거나 쪄서 드세요. 그리고 배 어르신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름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들기름 페를라 오일입니다. 이 들기름에는 ALA-알파, 이 풍부한데 이는 DHA의 전구체로서 염증을 줄이고 뇌혈류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작은 술의 생들기름, 그게 최고의 항염제입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조언을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도시락을 들고 병원에 왔습니다. 아내는 귀리밥, 들기름에 볶은 시금치, 간을 약하게 한 고등어구이, 그리고 가볍게 절인 오이 몇 조각. 제가 한 입 먹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어르신이 저보다 요리 잘하시네요.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원칙을 세워드렸습니다. 식탁은 반은 갈색, 반은 초록색으로. 갈색은 현미, 귀리, 보리. 초록색은 잎채소, 배추, 미역. 이 50-50 황금 비율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중 지방을 낮추며 뇌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어르신은 매일 저녁 식사 일지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밥보다 채소가 많았다. 묵은 김치는 안 먹었다. 그 한 줄 한 줄이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기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1,000원짜리 식사일 뿐입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범하는 큰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패스트 건강식을 너무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 크림 드레싱 샐러드, 병에 든 과일 주스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 한 병에는 당이 약 25, 즉 설탕 6스푼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걸 마시면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 결국 어지럽고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을 채우고 싶다면 껍질째 과일을 직접 씹어 드세요. 그 안에 식이섬유가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뇌가 당 쇼크를 받지 않게 해줍니다. 1. 푸른 바다, 생선 동화동보다 DHA와 EPA가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주 2-3회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입엔 보라색 베리류, 블루베리, 오디, 아로니아처럼 짙은 색을 가진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루 50-80지이면 뇌세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미공에 삽니다. 짙은 녹색 잎채소, 케일, 청경채, 브로콜리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이 들어있어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비타민은 고온에서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살짝 데치거나 찌는 정도로 조리해 자연스러운 초록빛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6주 후, 김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그이가 아침마다 귀리죽을 끓여줘요. 혈당도 내려가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두 분이 함께 바꿨기 때문이에요. 식사가 의무가 아니라 의식이시이 될 때 몸은 저절로 협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밥상은 가장 값싼 약입니다. 단, 제대로 지을 줄 안다면요. 여러분의 부엌을 매일의 치료실로 생각해 보세요. 들기름 한 숟갈은 염증을 낮추는 약, 푸른 채소 한 접시는 혈관 비타민, 푸른 생선 한 토막은 천연 DHA 캡슐,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은 긴 잠에서 깨어난 뇌를 위한 가벼운 수액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에 건강한 뇌일기를 붙여두세요. 아침 따뜻한 물 200ml 플러스 깊은 숨 몇 번. 점심 밥보다 채소를 더 많이 덧. 오후 견과류 한 줌, 보라색 베리 한 컵. 저녁 국물은 적게, 잠은 일찍. 일요일 시장 가서 신선한 채소와 생선 고르기, 포장식품은 사지 않기. 이렇게 직접 손으로 적어두면 뇌는 그 내용을 새로운 생활 기준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배 선생님은 작은 일을 기억하기 위해 메모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요즘은 밥맛도 좋아졌고 머리도 한결 맑아요. 가끔은 아내랑 같이 국도 끓여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줄인 소금 한 알, 걸은 한 걸음이 바로 자신의 맑은 정신을 조금 더 오래 지켜주는 힘이라는 걸요. 보셨죠? 우리에겐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고 기름을 제대로 고르고 소금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변화를 당신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부엌을 잠시 떠나볼까요? 기억력과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3가지 운동, 수면, 그리고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팔로우, 댓글, 구독 남겨주세요.
더 알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이 박지훈과 함께 100세 뇌 건강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이제 부엌을 정리하고 삶의 간을 다시 맞추는 법을 배운 후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움직임, 수면, 그리고 마음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부엌은 약이고 다리는 그 약을 뇌로 데려가는 통로입니다. 오예. 서울의 아침. 저는 종종 어르신들이 TV 앞에 오래 앉아 있다가 한참 후에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운동할 힘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 15분만 일찍 일어나 움직여도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 근육이 작은 펌프처럼 작동해 산소가 가득한 혈액을 다시 심장과 뇌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운동은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라 뇌의 혈류를 여는 약이 되는 것이죠. 저는 배성호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름하여 하루 30분 황금 루틴, 10분, 깊은 호흡, 손목 발목 돌리기, 가벼운 스트레칭, 15분, 공원 한 바퀴 빠르게 걷기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속도, 5분, 균형 훈련 벽 근처에서 한 발로 30초씩 서기 좌우 교대. 3주 뒤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 바퀴만 돌았는데 지금은 2바퀴를 돌아도 거뜬해요. 규칙적인 움직임은 혈압을 낮추고 뇌 혈류를 늘리며 기억력과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연구들에서 입증된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빠르게 걷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40% 낮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움직임이 뇌를 살린다는 과학의 언어입니다. 잠쉬미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기적의 약입니다. 잠이 들면 뇌 안의 글림파틱 시스템이 열리면서 노폐물과 베타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의 주범 같은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거나 자주 깨는 사람은 7, 8시간 숙면하는 사람보다 이 단백질이 2배 이상 쌓입니다. 저는 배성호 어르신께 수면 의식을 알려드렸습니다. TV는 21시 30분 전에 끄기, 따뜻한 물로 10분 목욕하기, 창문을 살짝 열어 시원한 공기 들이기, 그리고 478 호흡법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기. 2주 뒤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죠. 이제는 6시간 내리자요. 아침엔 머리가 정말 가볍습니다. 저는 그분께 또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신의 힘, 스트레스, 외로움, 우울감. 이 세 가지는 기억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헤마히포캠푸스가 위축되고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몸을 돌보듯 마음도 돌보세요. 1. 매일 한 사람과 대화하기. 이웃이든 마트 직원이든 손주와 영상통화라도 좋습니다. 2. 놀이를 하세요. 그림, 악기, 요리, 정원 가꾸기.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일이면 됩니다. 3로 매일 밤. 감사 3가지를 적기. 작더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 3가지를 써보세요. 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매일 써요. 아내 밥이 맛있어서 고맙다. 오늘 햇살이 예뻐서 고맙다. 쓰고 나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Waiting and coming. 그 한 줄의 감사가 약보다 더 깊이 뇌를 치유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청력과 시력입니다. 잘 안 들리면 뇌는 듣기 위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그 결과 정작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기능은 점점 약해지죠. 시간이 지나면 인지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배성호 어르신께 청력 검사를 권했고 작은 보청기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바람 소리가 예전처럼 들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뇌는 완전한 침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소리, 사람의 말, 음악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귀와 눈은 뇌로 가는 창문입니다. 그 창문이 닫히면 빛과 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은 귀와 눈을 꼭 점검하세요. 그 작은 습관이 기억과 사고력을 오래 지켜줍니다. 매일 아침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분 뇌다리 균형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1민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5번 일어나기. 2. 한 발로 서서 눈을 감고 10초 버티기. 3.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고 일직선으로 10걸음 걷기. 4. 양발의 감각 느껴보기. 어느 쪽이 더 무디거나 약한가요? 만약 한쪽이 확실히 다르다면 조기에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그건 뇌혈관 손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알겠죠? 기억력은 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다리, 호흡, 그리고 잠 속에도 있습니다. 뇌는 산소를 원하고, 근육은 움직임을 원하며, 마음은 평온을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마치 한 곡의 조화로운 교향곡처럼 혈압도, 혈당도, 기억력도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를 지속시키고 자주 하는 실수를 피하며 100세 두뇌를 만드는 법을 나누겠습니다.